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6월 19일 오후 1시를 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문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 법치,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 이런 눈에 보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시빌리제이션, 문명이라고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역사였습니다. 문명 건설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야만으로 가버립니다. 그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지니까 그 뒤에 유럽에서는 수백 년의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요새는 뭐 암흑시대라는 말을 좀 잘 쓰지 않지만은, 그러다가 결국 유럽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해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다시 로마 시대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르네상스의 모토가 로마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즉 로마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국가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었죠. 북한은 문명 파괴의 역사입니다. 문명 파괴 세력과 문명 건설 세력의 대결인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계급투쟁론은 본질적으로 문명 파괴 세력인데, 인간의 정오심과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이 계급투쟁론, 민주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문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문명이란 것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정이 없지만은 문명을 지탱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치에 기초해야 됩니다. 법치, 과학, 사실을 부정하면은 문명은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사실, 법치, 과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6월 연설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위험한 것처럼 단정을 하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가동하려면 1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그 원자력 백지화 계획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선언을 하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손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날아갑니다. 돈이 날아가요. 잘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공사 중단시켜가지고 1228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지만 한 3개월 동안 공사 중단하는 바람에 1228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에 또 갑자기 한수원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만, 한수원이 더 가동해도 되는 월성 1호기를 조기 중단시키겠다. 가동 중단시켜서 폐쇄해버리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계획되어 있었던 신규 원전 4기를 짓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손실이 얼마냐? 신규 원전 4기에 투입된 937억 원이 날아갑니다.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미 투자되었던 7천억 원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수원의 부채는 이렇게
가장 값싼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비싸게 먹히는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LNG 발전량을 늘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채가 2조 8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2조 8천억 원. 문제는 과학을 무시한 정책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량을 늘리면 미세먼지, 분진, 미세먼지 많이 생깁니다.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죠. 적자죠. 그 다음에 요사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산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제가 한번 미국에서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달리는 지역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 태양광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한 10분을 달려도 끝나지 않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인데 저 정도의 면적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사막지대니까 햇볕이 잘 비춥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흐린 날이 많고 비 오는 날이 많은 한국에서 그것도 그 아까운 산림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본들 우선 첫째 발전비가 비싸고 원자력 발전소의 몇 배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 석탄 발전 증가에 의한 미세먼지의 증가, 그 다음에 적자, 그 다음에 산림 훼손, 그 다음에 이미 몇 조 단위로 늘어난 이거 아마 몇 조, 수조 원, 곧 수십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국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전기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전기료가 오르게 됩니다. 전기료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한국 산업 경쟁력을 이나마 뒷받침했던 것이 포항제철 같은 값싸고 질 좋은 강철, 바로 값싸고 질이 좋은 전기,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한 연설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요사이 공무원들 중 과거 정권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적용된 범죄 혐의 중에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과거에는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공무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감옥에 보냈는데 그 직권남용의 혐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 백지화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한 무리한 정책을 법치에 어긋나게, 사실에 어긋나게, 과학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모두 다 직권남용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그래도 현존하는 권력은 막강하니까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나아가면서 국가 이익에 심대한 해악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여러 가지 문명 가운데서 아마 가장 중요성으로 치면은 5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자랑입니다. 한민족의 자랑.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에 벌써 원자력청을 만들어가지고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서울대학교에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인재들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국가의 대전략으로서 선택함으로써 바로 준비했던 이 기술과 인력이 처음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마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이 합쳐져서 20기가 넘는 이 정도의 원자력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원전 24기가 지금 가동 있는데 8기, 8개가 지금 가동이 중단 상태입니다. 가동 중단 상태. 이런 자해 행위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보상하는, 그렇게 해도 뭐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도리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